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지원해 주신 지원금으로 저희가 찬양팀 CD를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번에 대학 진학을 했는데 신학부장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장신대 가지. 근데 뭐 다니는 교회가 합동치기라서 담임 선생님이 야 내신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 연세대학교 신학과 써라 그랬더니 고집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연세대 어떤 네임밸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합동측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신학생 한 명이 장학금을 받고 배출되었습니다. 다시금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인사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그 토부 인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도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 그러거든요.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토부 인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그 이제 아이를 신생아를 봤을 때 그 느낌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와 이야 이렇게 잘생긴 여자 이렇게 남자는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필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집에 가서 자녀를 보시면서 우와 이야 특히 이놈이 오락하고 있으면 더 우와 이야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청소년 사역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처음에 5살 미만 때는 애가 똥만 싸도 막 이놈이 똥을 쌌네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근데 학교를 가는 순간 그때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 그냥 아이들이 행동,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애가 뭐 해서 우리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행복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잃어버리는 시기가 청소년,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와, 이야 그 감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이 시간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건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짝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짝을 두 분씩 짝을 맞춰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동시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콜라, 하나 둘 셋 하면 사이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외치시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혹시 저기 똑같이 콜라나 사이다를 외친 분 계십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 영원한 우리의 선택의 고민이죠. 짬뽕 짜장면인데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네 번째.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했으면 좋을 텐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없습니다. 자, 후라이드 아니면 양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 마지막입니다. 비빔냉면, 물냉면 둘 중에 이것도 선택하기 참 힘들죠.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혹시 이 5개를 다 맞췄다. 5개를 다 똑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걸 선택했다. 있습니까? 한 팀도 없군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그 아이들도 그래요. 이게 갠취라 그러거든요. 청소년들은 개인 취향. 아이들은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각각 다양한데 우리는 너무 획일화된 결과,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예, 틀면 나갈 겁니다. 예, 클릭하시면 영상이 나갑니다. 예.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강화도에 있는 성산 수련원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 잡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그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요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그룹이에요. 미꾸라지 잡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미꾸라지 잡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룹 보세요. 자, 미꾸라지 잡으라 그랬더니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뭐 얘네들 미꾸라지 잡는 게 관심이 없어요. 막 놀고 있고 막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MBTI를 많이 합니다. MBTI를 많이 하는데 혹시 MBTI라고 해보셨습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J가 높을 것 같아요? P가 높을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성실한 친구들. 그래서 J가 높은 친구들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J가 높을까요? P가 높을까요? 당연히 P가 높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 과제 수행보다는 그냥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소년들 보면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J가 높아요. 학생들은 P가 높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잘 안 맞겠죠. 여러분들 혹시 사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뭐 비싸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결제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영화 보면 심리학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MBTI 검사를 안 해봤겠지만 영조는 J가 높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강박증도 있었고 자기 핸디캠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그래서 뭔가 완벽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은 P가 높은 아들이에요. 과정이 즐기고 또 E도 높아서 사냥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획일화시켜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도 불쌍하고 자식도 불쌍하고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사도세자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MI 이론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그 MI 멀티 인텔리전스라는 그 다중주의 이론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지적인 능력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4차 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지금 이 시대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들을 존중하고 그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교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는 너희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만 너희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너희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양해진다.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고 또 너의 다른 장점들 저기서 얘기하는 음악지능, 공강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친화지능 다른 지능들이 훨씬 더 쓰임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자존감 잃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정말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예, 틀면 나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예, 예전에 많이 스카이캐슬 드라마인데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 드라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습과 딸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버드를 갔다고. 제가 장석교회에서 영광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아들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했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 로스쿨이 생겼죠. 근데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서 야, 너 서울대 식이나 나와서 직장생활하고 있니? 대기업 취직해서 잘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해요. 그래서 사표 쓰게 해서 사법고시를 보게 합니다. 넌 판검사 해야지. 그래서 사법고시를 치르게 하는데 이게 또 자기 재능이 있는데 이 친구는 대인관계 지능도 사람 사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사법고시를 보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삼수해도 안 돼서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나이에 또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거 참 이 아버지의 욕심이 이게 참 그 가정에 화목했던 그 가정에
편파를 일으키는, 원래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정말 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각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보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학생들은 충고로 변화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담임할 때인데요, 저희 반에 정말 말썽꾸러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좀 어려운 가정이라서 등록금도, 지금은 뭐 무상교육이지만 예전에 등록금 낼 때 등록금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맨날 학생이 붙잡혀가고 화장하고 뭐 여자인데 담배도 피고 걸리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교무실로 그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학교를 그만두든지 내가 담임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목사로서, 담임이기 이전에 저는 목사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그 아이에게 해버린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좀 쉬려고, 이제 씻으려고 이제 양말을 벗어서 이제 세탁통에 던졌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웬수야, 넌 결혼한 지 10년, 지금은 뭐 20년 넘었지만 10년이 지났는데 너는 아직도 내가 몇 번 얘기하니, 양말 뒤집지 말고 제대로 해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교사도 안 변하고 학생도 안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참 안 변한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들은 설교와 그동안 성경 공부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목사 돼야 되고 박사 돼야 되고 성령 전문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제가 또 강의를 하지만 저문을 나가는 순간 리셋돼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뭘까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충고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충고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을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 뭐 벌써 이거는 옛날일 거.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이 초성, 이게 뭘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저는 요즘에 인스타를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소통하려고. 근데 뭐 이거는 벌써 옛날 한 5년 전에 갑자기 뭐 새벽 2시에, 요즘 아이들은 또 잠 잘 안 될까? 이렇게 초성이 올라온 거. 이게 뭐지? 만날 사람이란 뜻이에요. 새벽 2시에, 새벽 3시, 4시에. 얘네들은 뭐 새벽에도 카톡하고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하니까요. 문찐이라 그러죠. 문화찐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뭐, 아이들은 뭐 킹받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오늘도 제가 뭐,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주가라고 들어보셨어? 얼주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래요. 원래 이태리, 이제 그 더운 나라잖아요. 이탈리아 뭐 커피가 뭐 원조격인 나라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가 없다는 거. 아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게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의 줄임말이 얼주가거든요. 이런 말 쓰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대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틀이 좀 뭔가 다릅니다. 저도 신입 교사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오늘도 학교 출근해서 이제 젊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섬기려고, 뭐 좀 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일 젊은 선생님이, 나이 든 선생님들 이렇게 사다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여기 학교 앞에, 저희 앞에 이디야가 있거든요.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저도요, 보통 저희 때 같으면, 교감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요즘엔 그런 시대인 거죠. 이건 코로나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빠와 함께 하는 추억 여행이라 해서 고등학생들이 평균 가정에서 부모하고 일주일에 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어서 그런 거죠. 5월 달에 제가 코로나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가져와서, 이게 아빠예요. 아버지가 딸 옛날 사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 있었던 사진을 3장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출력했더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센터에서 뭘 한 거냐면,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은, 자녀들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문제,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심지어 아버지 생일도 잘 모르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 아버지에게 문제를 냈어요. 학생의
자녀의 친구를 5명 이상 써봐라. 좋아하는 거. 근데 잘 못 맞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진도 이렇게 찍게 하고요. 요거는 스피드 퀴즈하게 하는데, 그래도 아빠하고 딸은 잘 맞히더라고요. 아빠 내가 싫어하는 거 있지? 해삼! 금세 맞힌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잘 못 맞히더라고요. 정답이 인형인데, 그 아버지가 설명을 잘했어요. 야, 누나 방에 많이 있는 거 뭐니?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뭐 인형이라고 맞힐 것 같은데, 쓰레기!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인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나 방에 널려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아버지는 사랑스러우니까 인형이 보인 거고, 이 동생은 누나의 쓰레기가 보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것도 저희가 학교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요. 서로 편지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편지를 쓰겠는데, 이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끝이면 이거 다시 하고 싶다. 일부러 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잃은 이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똑같이 지금 뭐 5명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도 유튜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유튜브 주소를 다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참여해 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영광여고 시절에. 어머니와 딸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마침 또 시간을 내서 아버지와 딸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요. 또 연극부 학생들 시켜서 가정에 대한 연극을 했어요. 주제적인 연극을 하게 하고,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소닭보듯이 할까? 왜 우리가 대화를 이뤄졌을까? 왜 엄마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진로에 대한 갈등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연극부도 지도하는데 정말 연극에 관심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연극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연극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부모님 의견이 중요한데, 네가 정말 나중에 하고 싶으면 대학 가서 그때 정말 다시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때 해보는 것도 늦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로에 대한 갈등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서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진로의 모습과, 그리고 제가 빕스 상품권을 10만 원권을 그 소감문을 쓰게 해서 이제 10가정을 제가 다 읽어보고, 감동적인 가정에게 10가정에게 빕스 상품권 10가정에게 드려서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가족이 가서 식사를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소통하는 거, 학교에서조차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 가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요, 인구가 참 많이 감소를 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염관고등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15개 반, 1,500명 정도 됐어요. 2층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700명도 붕괴됐고, 이번에는 이제 600명대가 됐어요. 저희 학교 주변에 도봉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도봉고등학교는 공립학교예요. 폐교가 됐어요. 모집이 안 돼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제 공립학교들은 중고등학교를 주변에 있는 학교끼리 이제 통폐합을 합니다. 이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저는 학교에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이제 9개 반까지 줄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또 한 반이 더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1,500명, 1,200명 할 때 뭐 1,000명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가대가 운영이 안 돼요. 학교 안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찬양팀도 운영이 안 돼요. 우리 김강성 목사님이 에피스 찬양팀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지금 20기거든요. 5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셨는데, 지금 벌써 20기가 됐는데, 15년이 흘러서 찬양팀도 13명이 정원인데, 각 기수별로 뭐 신디, 베이스, 여기 찬양팀처럼 13명 정도는 돼, 한 기수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모집이 안 돼요. 기독교인도 줄고 인구도 줄고, 이거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모습인데요. 대학 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제 다 미달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학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뭐 인구가 줄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문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우리 청년들 있지만, 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가니? 저희 학교 근처에 사랑제일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 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PD 뭐 되겠다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니긴 하는데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제가 콘티를 좀 보내줘봐라. 시나리오를 보내줘라 그랬더니 약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매들이 어떤 시어머니가 싫냐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 스타일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권사님 스타일이 싫을까? 알 것 같아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저는 뭐 주중에는 학교를 섬겨야 되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정말 신앙 좋은 자매, 형제 있으면 소개시켜 달래요. 이제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저희 학교도 결혼 안 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뭐 30대도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매들.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 좋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제가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한 쌍도 결혼을 못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지. 정말 신앙 좋은 형제 자매를 소개시켜줬는데 왜 결혼이 안 일어날까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변변치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플러스 돼야 돼요? 믿음 좋아야 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좋은 사위 또 여러분들 며느리를 그런 본다는 각오, 그 며느리가 대학 안 나와도 그 며느리 가정이 변변치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를 볼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다 조건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요즘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바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찬양인도 했지만 우리 청년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시급 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근데 그 시급 지금 10,000원 이상 벌 수 있는 거를 한 시간도 뭐예요? 2시간 정도잖아요. 거의 3만 원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지만 또 알바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왜 알바를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바꿔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 화장품도 사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에어팟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비싼 고가의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려면 부모님이 안 사주면 자기들이 알바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죠. 알바도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올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명견만리에서. 자, 우리나라 학생이죠. 50시간을 공부합니다. 50시간? 더 이상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핀란드라는 나라인데 17.5시간. 근데 재밌는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무려 3배 정도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잘하지만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는 핀란드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공부는 17.5시간밖에 안 하는데 50시간 하는 우리나라가 1등을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할 때 보니까 전교 꼴찌도 학원 가더라고요. 야, 너 가서 이해가 되니? 엄마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는 누가 전문가예요? 교수, 교육학 박사 필요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거 따라서 다 그냥 남이 학원 가니까 다 보내고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학원비 OECD 평균의 거의 0. 몇 프로 있는 나라도 있는데 OECD 평균의 2배 정도, 2배 이상이고요. 0.1% 있는 핀란드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교육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유럽에서는요, 방과후 수업이 뭐냐면요, 학교 정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규 1등도 학원 가잖아요.
그 비용을 정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쓰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 재능에 맞게끔 우리가 좀 서포트해주고 뒷바라지 했다면 이 돈을 쓰고 그 돈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도 알아. 선생님, 저는요, 그냥 그 학원 전기값 내주러 가요. 그 자기도 알아요. 그냥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돈 내러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이요, 입시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시간도 없지만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존감,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학교는 한 가지 잣대만으로 평가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다양하게 내가 능력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저희 영국부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학 9등급이에요. 얘는 뭐 수학 시간마다 자요. 학교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밥 먹으러 오는 친구인데, 맨날 잠만 자다가 영국부, 저희가 코로나 전에 저희가 대학로에서도 공연하고 제법 좀 괜찮게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뭐 다 초청해, 학부모 초청하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좀 돈을 투자하니까 좀 그럴듯한, 뮤지컬 빨래를 했는데 그 작품이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야, 너 맨날 잠만 잤는데 너에게 그런 면이 있어?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서울예대 갔어요. 서울예대 아시죠? 유재석 나온. 공부는 못해도 그런 대학들은 뭘로만 평가, 한예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예종은 100% 실기입니다. 공부는 못해도 자기가 실기, 연극에 대한 재능이 있으니까 지금 대학로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해요. 뭐 수학 9등급이면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로봇가 연기하면 안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없어질 직업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할게요. 자존감 상실하는 거, 왜 공부로만 우리 잣대를 평가하니까, 외모, 경쟁력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학습대 무력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재능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개를 두 부류로 나눠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한 부류의 개는 전기 충격을 줄 때 울타리를 다 막아놨어요. 못 나가게.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 그 울타리를 풀어놓고 나갈 수 있게 했는데도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이 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전기 충격을 줬는데 계속 나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문을 열어놨지만 나가지 않고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가만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에이,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겠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이 아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할 수 있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 실패에 익숙해져가지고 학습 때 무력감을 영적으로 심어주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마저도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알 거예요. 10대 범죄들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딥페이스라고 들어봤어요? 딥페이스가 이게 뭐냐면요, 포르노 동영상을요,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으니까 캡처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여학생, 학교에 다니는, 그렇게 이제 사이버 범죄 테러를 하는 거죠. 이런 딥페이스 기술로 해서 정말 깜짝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게 딥페이스에 희생을 많이 되는데, 호모 나이트 쿠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요즘 아이들은요, 새벽까지 잠 안 자요. 왜 그럴까요? 12시까지는 엄마 아빠가 통제를 하거든요. 학원 가야 되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자는 순간부터 자유거든요. 12시부터 학교 오기까지. 밤새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요. 이게 뭐예요? 4시는 학교에서 따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맞는 게 새벽 감성이라는데 새벽 3, 4시에 막 감성이 터진대요. 감성만 터지나 인성도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범죄들 하고 있고, 요즘에 뭐 새벽 배송해가지고 마켓 컬리 오고, 감성 터지고 인성 터지고 이런 아이들이 막 범죄를 합니다. 요즘에 촉법소년들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의정부에서 최근 기사예요. 술 취한 고등학생과 술 취한 어른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건장한 이 고등학생이
이 어른, 술 취한 어른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스트레스 받은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파탄이 나가지고, 인성이 터져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줬는데, 사사기의 핵심 사항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사시대가 다시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뭘 얘기하는가요? 지문에 보면 기독교 학교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50% 이상이 교회에 빼먹더라도 어디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중직자 같은 경우는 61.5%예요. 거의 62%예요. 중직자가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겠다. 오히려 평신도가 믿음이 좋아. 평신도. 뭐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러겠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학교연구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스트레인저,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 이 성도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믿음의 양육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원 보내면서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너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만 해.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모든 고민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대학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 뺀다 하면 야, 대학 가면 살 빠져. 아이들이 연애한다 하면 야,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겨, 여자친구 생겨. 여러분 청년들 있지만 알잖아요. 대학 가도 살 안 빠져요. 남자친구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거. 언제로? 대학 이후로. 왜? 지금 해야 될 고민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다 보류하는 거예요. 신앙도 대학 가서 하라 그러고 모든 고민들, 삶의 현장의 고민들이 그때그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대학 가면 그때 봉사해라. 대학 가서 봉사할 것 같아. 더 바빠요. 알바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취직 준비해야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미래사회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 얘기 좀 하려는데요. 지금 만약에 대학이 목표라고 하면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어요. 대학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최근에 작년에 간호학과 가려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간호학과 가고 싶었는데 정시 때 제주도학교에 있는 간호학과가 미달이 돼가지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뭐 서울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느꼈을 거예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무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무용론이 나오거든요.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은 아니에요. 왜? 이미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들 다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 목표라면요, 학교 안 와도 돼요. 왜? 다 유튜브 강의들이 있고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지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뭔가 이제 다른 미래사회는 이슈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학이 목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직업 패턴이 변화가 돼야 돼서. 여러분들 직업 패턴들이 변화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없어질 직업들에 너무나 많은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곧 없어지는 저희 학교 친구 졸업생 중에 하나가 신한대학교라고 있어요.
신한대학교 치기공과를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요즘에 3D 프린트가 나와가지고 치기공사가 뭐 하는지 알죠? 이 틀리 만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임플란트도 많이 하지만 그거 다 인공지능 3D 프린터가 한다는 거야. 자기 이제 직업을 잃는데요. 야, 그래. 뭐 요즘에는 그럴 일들이 많을 거야.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자동차 공업사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요즘은 전기차 나오면서 걔도 걱정이 돼요. 이제는 뭐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수리할 일도 없어지겠죠. 이제 뭐 그런 없어질 직업들이 뭐 그런 것 뿐이겠어요? 많아지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직업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래요. 사울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 그러죠? 야, 창과 방패를 내가 줄게.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이요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갔으면요 골리앗을 절대 무찌를 수 없었어요. 뭔가 특화된 것, 자기만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한 블루오션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를 갖추고 창과 방패에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야, 이게 지름길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봤는데 이게 옳은 정답이야.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해야, 그거 오산이에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영국과 독일에서 예전에 마차, 뭐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마부들이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 반대했어요. 야, 자동차 반대합니다. 또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독일은 그거를 잘 수용을 해서 자동차가 일찍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누가 제일 자동차 잘 만듭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벤츠, 뭐 아우디, BMW 다 독일이거든요. 이때 먼저 그것을 수용한 독일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거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보셔서 알 거예요. 신 디지털 러다이트라 그래서 요즘에 우버 택시, 이게 뭐냐면 공유, 우리도 쏘카 있잖아요. 공유 택시 개념이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들이 막 데모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택시 기사들이 뭘 모르는 거죠. 야, 이거 반대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도 타다법, 금지법에서 그거 없어졌잖아요. 근데 시대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거 택시기사로 내가 영원히 돈 벌 것 같아요? 이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어요. 이미 싱가포르는 상용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성강교회까지 만약에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이거는 그냥 자율주행이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죠. 자율주행 택시는 5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10만 원짜리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타겠어요? 5만 원짜리 자율주행 택시를 타겠어요? 그게 안정화된다면 당연히 5만 원짜리 타겠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런 학과에, 그런 대학에 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돈잔치 한다고 난리 났지만 왜 은행에서 다 은행원들 내보게 있어요? 이제는 은행 지점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 2013년에 창의인성 모델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 가서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 2013년에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더한 얘기 해볼까요? 뭐 이런 거 뭐 성덕교회 주변, 성월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죠. 뭐 무인 이제 이런 키오스크 얘기, 뭐 다 이젠 AI 로봇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래 사회는요, 뭔가 창의력과 인성이 그런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 좀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그 이제 소설 할 거예요. 이 소설이요, 이 저작권료가 삼성전자가 만든 이 핸드폰 판매 수익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제 조금 되면 이제 벚꽃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 장범준인가요? 이 작곡한 이 사람은요,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매년 이 벚꽃이 필 때마다, 이 벚꽃 엔딩 노래가 불 때마다 이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의성을 발휘하면 이제는 이렇게 뭐 판검사보다 의사보다 돈 많이 벌어. 의사는 수술해야 되잖아. 판검사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일 안 하고도 이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요즘에 유튜버 많이 되겠다 그랬죠. 누구일까요? 김이나 작가. 직장 생활하다 직장 때려쳤어요.
작곡료, 작사료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직업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이제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성가 합창 축제라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대회라는 말 안 쓰고 축제라는 말을 써서 경쟁하지 말고 같이 즐기자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창의성을 하는 일도 잘 못하지만 협동하는 일 진짜 못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코로나 전에도 여학생들은 그나마 좀 하는데 남자 반들은 연습하다 막 싸우고 심지어 막 때리고 그래서 막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자 코너 뭔지 아시죠? 코인 노래방이나 혼자 노래하는 거는 아이들 말로 개 잘해요. 아이들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같이 하는 건 정말 개 싫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어떤 고육지책을 했냐면 다 같이 반전체가 남아서 1시간만 연습하면 너무 연습을 안 하니까 1시간 특히 남자 반을 향해서 1시간만 연습하면 엉생 가서 내가 반전체 다 회식시켜주겠다. 그러면 1등 상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엉생 그때 10,000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그럼 반전체에 가면 그때 35명이었으니까 3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반들이 1시간씩 남아서 연습할 줄 알았어요. 딸랑 2반. 30개 반 중에서 딸랑 2반이 남아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예전에 염광여상에 있던 관악예술가가 있는데요. 아마 선화예고나 서울예고 같았으면 이거 하면 막 학교로 전화 올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개인 악기로 대학을 가요. 대학 진학 진짜 잘하거든요. 잘 가는 과인데 반전체가 뭐 다 대학을 진학하. 그래서 이제 인문계로 왔는데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칭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뭐 관악하는 아이들이야 마칭할 때 자기 악기 불면 되는데 목관악기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현악하는 아이들은 마칭할 때 자기 악기를 할 수 없어요. 목관악기 오보에 하는 애가 뭐 무슨 마칭할 때 트럼펫을 불겠어요, 트럼본을 불겠어요, 튜바를 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마칭하는 아이들이 마칭할 때 이 관악 목관악기나 현악하는 아이들은 뭘 하냐면 봉 돌리고 이렇게 아이들 마칭할 때 깃발 들고 가요. 그 시간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그런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요. 이 공동체 같이 하는 거를 해요. 대학 가서도요, 이 추억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유일한 마칭 밴드, 작년에도 코로나 이제 풀려가지고 제주 국제 관악제 갔다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협동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우리가 여러분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더 그 능력이 있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후손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연약한데 왜 살아남았는 줄 알아요? 협동해서 사냥할 때 협동해서 잡거든요. 네안데르탈은 혼자 사냥했어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근데 네안데르탈은 멸종되고 협동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공공의대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방에는요 산부인과가 없대요. 뭐 지방으로 의사들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서울에 있고 대형 도시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좀 지방에도 가게 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방까지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기득권. 그리고 이 의사들이. 왜?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에 공부한, 이거 의사들이 올린 거예요, 인스타에. 학창시절에 매진한 의사. 두 번째,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여러분, 스리생이 뭔지 아시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중에 의사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시킬 필요는 없지만 정말 훌륭한 의사분들, 인성이 좋은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불친절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기억이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왜 의사들이 불친절하지?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내린대요. 5분 이상 환자 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오래 보면 수입이 안 생기니까 빨리빨리 보내고 빨리빨리 환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적인 거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오로지 환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톤으로만 보는 거.
이런 현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그런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 앞에 형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2013년에 성균관대 가서 강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창인성 모델학교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왓슨이라는 의료 컴퓨터를 처음 들었어요. 이 왓슨이 뭐냐면요. 의사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열어서 데이터 이게 여러분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오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보면 오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환자의 증상들을 여기다 이 왓슨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거의 오차율이 없대요. 99% 거의 맞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진율이 더 줄겠죠. 이 왓슨 컴퓨터의 이 데이터에다가 빅데이터이죠. 거기다가 로봇만 연결하면 완벽한 뭐가 될까요?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가 반대할까요?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은요, 이제 누가 수술할까요? 우리가 좀 떨리긴 하겠죠. 근데 인간이 수술해도 어차피 의료사고 나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수술은요, 요즘에도 로봇팔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의사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인성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학교 폭력이나 좀 인성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거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넌 열심히 일해서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무 심하죠? 청소하는 분들, 환경미화원 분들 좋은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대신하는데 공부시킨다고 그런 얘기죠. 야,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굉장히 직업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 안 좋은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좀 나은 게 이렇게 얘기해요.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렴. 이거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을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가치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야, 인사하면서, 야, 저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굳은 일을 우리 대신을 해주시는 분이야.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업에도 하이어라키가 생겨버렸어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갑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갑질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요즘에는 땅콩이하고 옛날인데 그게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의식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섬기는 직분이지 이게 섬기라는 거지 장로 안수집사 이게 하이어라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꼭 듣고 가서 집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지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다양하게 돼서 이제는 대학교처럼 사교육 때문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되면은 사교육 시장에 문제가 돼서 국어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이라 그러는데 비문학 진짜 어떤 거는 철학 지문이 나오고요. 어떤 거는 과학 지문이 나오는데 정말 길게 스왑이라고 들어봤어요? 스크롤 아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길면 안 읽어요. 그래서 스킵해 버리거든요. 책 읽는 거 개 싫어해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전두엽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요.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테레비 볼 때는요. 전두엽이 오락할 때 테레비 볼 때는 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요. 빨간 거 보시죠. 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전두엽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상상력과 창의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PC나 스마트폰을요. 깊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전두엽이 심하게 파송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 보세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을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뭐 정답 외워서 하는 건 잘하는데 네 생각을 얘기해 보면 개 싫어해요. 토론하자, 우리 대화하자, 개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논문을 위해 다 표절일 거예요. 베끼고 뭐 따라가는 건 진짜 잘하는데 뭔가 대화하고 박사학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논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힘들어하는 게 미국에서는 야 그거는 저 사람 이야기고 저 학자 이야기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봐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네가 이해한 대로 네 말을 해봐. 근데 그거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입시 제도가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그냥 따라하는 것. 뭔가 창의적인 것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 질문하라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으니까 우선권을 주는데도 질문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교육을 안 받아왔으니까. 이 기자들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보는 거 기자 PD들 시험 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되기도 어려운데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스마트폰. 이거 뭐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실제 수입은 다 누가 가져가냐면요. 원재 미국이 가져가요. 100원이라고 따지면요. 재료비는 30이에요. 30원이에요. 그럼 30원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5원이 노동력이에요. 그러면 65원은 뭘까요? 뭐 삼성이 만드는데 5원이 들어갔다. 그럼 삼성 5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65원은 뭐예요? 디자인하고 원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구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5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65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재료비 30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따라하고 만드는 단순한 저런 5원짜리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65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달과 같은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앙적인, 세대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 여호수아가 경험한 광야의 1세대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자기 스스로 만나고 자기 스스로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요.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잊어버리는. 저는 영락교회에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인데 새신자가 왔는데 이 새신자가 6개월 지나더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이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영락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직장의 상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근데 교회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분이 영락교회 안수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영락교회 교인이라면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전혀 교인 같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은데 나는 저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에 그 충격을 받은 이 새신자가 그 교회에 등록했다가 6개월 다니다가 그 상관을 보는 순간 포기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신앙인을 우리가 양육한다는 건 뭐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돼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남 따라가고 옆에 아주머니가 따라가듯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뭐 의대 보내고 똑같이 법대 보내고 뭔가 그 획일화된 그런 정형화된 잣대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카이스트 이 배상민 교수님인데요. 이분 강의를 제가 아주 특징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상위 1%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대요. 여러분 이 90대 10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만 원을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하루에 10,000원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 쓰잖아요. 여러분들 밥 한 끼만 먹어도 8,000원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교통카드 뭐 하면은 10,000원 훨씬 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10,000원을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된대요. 심지어 80%가 전 세계 80% 아프리카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있죠. 80%가 하루에 2,000원밖에 못 쓴대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20%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린 다 20% 안에 들었잖아요. 하루에 10,000원씩 쓰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직업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뭔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을 통해서 돈 잘 벌고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우리 교회 잘 살고 우리 공동체만 잘 사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왜? 저희 학교도 미션 스쿨이지만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회 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었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 섬기는 일. 우리 성강교회가 학교를 섬기고 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주변에 무학교회도 아니고 이 주변에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영광고등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학교에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도 안 돼요. 근데 그 90%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가끔 제 친구, 동기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신대 93기인데 담임 목회 하지 않냐고 막 저한테 왜 목회하지 않냐. 근데 저는 이 사역이 너무나 좋아요. 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90%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 90%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금이 이 90%를 위해서 초대교회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 역할들을 하고 있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 10%로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에요. 영적인 각성이죠. 우리가 패시브 단계일 땐 뭐예요? 제자들도 디나이얼.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지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패시브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액티브 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커미트먼트하게 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 실천하고 되게 행동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퀴즈에 나왔던 분 아시죠?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이 유퀴즈 보면서 너무나 이삭 토스트 아시죠? 근데 이분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하게 자기가 체인점을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골목 자판상 하다가 이렇게 기업이 커졌는데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요
이렇게 갑질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 뭐, 더 비싸게 사게 하고. 근데 자기는 그냥 자기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한다는 건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유퀴즈 영상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모습들이 막 풍겨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수학여행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갔었는데, 저희 학교 친구가 그 제주 MBC,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 에피스 7기 친구인데, 제주 MBC에서, 거기서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 부산, 제주 MBC에서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나운서로.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나서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선한 영향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게 되면요, 성강교회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 여기 교회학교 출신들이 세상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성광교회 졸업생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목표는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었다는, 국무총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 거지, 너희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넌 무조건 명문대 가야 돼, 너는 국무총리가 돼야 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를 신앙의 1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을 보면요, 이 라마나 아둘람 공동체가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의 영향을 받아서 그 라마나 공동체에서 그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라마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여기 이제 사울왕이 죽이러 왔을 때 사울왕도 여기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 제사장이 죽은 후에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때 이 다윗에게 모였던 이 환난 당한 자, 마음이 병든 자, 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400명이 다윗의 왕국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했을 때, 이 교회와 이 성광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역할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가정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하브루타 들어봤죠? 유대인들은요, 물론 뭐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이 없어서 이단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떼기 시장 같죠? 이런 데서 무슨 공부를 할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브루타 마주보면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물어봐요. 그리고 저녁에도 같이 꼭 식사를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오늘 하루 어땠니?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의성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창의성이 키워지는 거겠죠. 우리나라 공부하는 모습 보세요. 단절돼 있죠. 뭔가 가족의 대화도 없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식을 바치러 갔을 땐 더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 되면은 이삭이 힘이 셌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셌을까요?
이삭이 힘이 셌겠죠. 이삭이 요즘 세대 같았으면 MZ세대라면 우리 아버지 노망났네, 미쳤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아빠 퍽 치고 그렇잖아요. 경찰서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게 맞잖아요. 요즘 세대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아빠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의 가정의 신앙 양육이에요. 왜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10년, 10년, 20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광고등학교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렸을 때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저는 자녀 양육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그런 내포가 형성돼 있으세요? 그렇게 신앙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다, 믿음을 봐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양육했으면 우리 자녀가 나를 믿고 그렇게 순종해 줄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까? 그렇게 부모 자녀가 관계가 형성된다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낯선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린 여지까지 better, 더 나아야 돼, 베스트,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Be different.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토부. 너는 토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너를 향한 하나님과 계획이 있을 거야. 괜찮아. 뭔가 있겠지. 뭔가 다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공을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가치관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만큼 왔으면 제 1등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도 성장한 거 아닙니까? 계속적인 성장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성공하는 거지. 그것도 성공이란 말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1등 아니면 다 실패자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왜 실패자입니까? 내가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성장했으면 칭찬해 주세요. 언젠간 1등 하겠죠. 1등 못하면 어때요? 뭐로 가도 서울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잘 가야죠. 정직하고 바르게. 그거를 가르치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 세대 인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이 뭘까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리실리언스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얼마나 참습니까? 여러분,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해서 정직하게 그 여자 유혹하는데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해줬어요. 근데 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자기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리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은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너 그때 꿈 해몽해줬지, 구해줬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야.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참는 게, 그게 리실리언스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MZ세대들은 존보라 그래요. 아이들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존보가, 아이들이 말하는 MZ세대 존보가 리실리언스예요. 회복 탄력성.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그리십니다. 2015 교육과정, 요즘에 고공학점들이 됐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예전에는 지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공교육도 아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은 안 되고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만 했는데 이제는 창의적인 사고, 심미적인 감성, 우리 찬양하는 거,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거 교회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집중하자. 그래서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위해서 이제 학교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도 공교육도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고3 학생이 제가 이거를 일부러 사진에 찍었어요. 여러분 고3이 행복합니까? 군대 생활 행복해요? 남자들? 행복하지 않죠? 근데 고3이 행복한 이유를 10가지나 이렇게 적었어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많은 시간을 고3은 다시 가기 싫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고3이 행복한 이유를 10가지 적었어요. 이것이 바로 리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내와 믿음의 가치관이죠. 이 친구는 대학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르게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 공부의 이유가 뭡니까? 직업의 이유가 뭐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야, 훈이야, 네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야.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깨 힘들어하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결국 내 영광이잖아요. 우리 딸이 연세대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얘기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공부 잘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은 뭘까요? 8번, 9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부의 목적이고요. 그게 또 직업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직업이기도 하지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직업 앞에는 성형사,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떤 의사, 어떤 교사,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선생님도 욕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저 선생님 진짜 멋져. 그게 진짜 직업이에요. 크리스찬은 그 직업이 중요한데 그 앞에 형용사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 선생님인 것 같아. 정말 멋져.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거창고등학교 나온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사회선생님.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직업 선택 10개명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을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나를 필요하라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9번째 보면 이 9번째가 악권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겠어요?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아닙니까?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 사회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학교 오는 사진일까요? 가슴 아프게도 이 사진은요, 방학하는 사진이에요. 이제 곧 3월 2일 개학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은요, 교사도 학교 가기 싫고 학생도 학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요.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밖에 없어요. 처음 멋모르게 생소하게. 그 이후로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 돼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탈영광. 영광을 탈출했다 그래서 탈영광이래. 탈영광. 학교가 탈출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이거를 교회에도 대입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성광교회 오는 학생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와, 주일이다. 교회 가자. 교회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이런 교육, 이런 가치관이 넘쳐서 교회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자기만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